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 양도세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세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죠. 2년 전에 이 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2023년에는 이제 되나 보다, 시작되는가 보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SNS에 올림으로써 이슈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주식 양도세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어제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기사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한 지금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까지도 높아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주식 양도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되게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막연하게 주식 양도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하나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는 실질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으로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요 페이스북인가요? 이렇게, 몇 줄도 아니네요. 한 줄로 딱 올렸죠. 그래서 저 때 당시 분위기가 그 3프로TV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등등 이렇게 나와서 대담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열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게 이제 SNS에 올라왔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엄청난 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매우 민감한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본공제 한 5천만 원 정도 해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식 양도세 폐지 관련한 요게 그냥 공약으로 고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이야기들이 계속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거 흥미롭게 보시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자 서울경제 단독 기사, 어제 오후에 보고 깜놀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개미는 양도세 안 낸다, 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 이제 기사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단 좀 유예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재 10억인데 대폭 상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50억에서 100억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기대를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참고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 기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부총리 후보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주식 양도세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주식 양도세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뉴스 기사에 따라서는 시사하는 발언 뉘앙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대주주 기준 상향 요 이야기도 슬금슬금 좀 돌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0억 원에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화될 경우 증시에 나타날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2년 전에 2020년 그때 언제였더라? 이맘때부터 해서 가을 사이에 정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쟁 해가지고 원래 이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막 정말 박했잖아요. 그리고 그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부분도 불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예, 유리하게 이끌어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앞두고 시스템을 거의 다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건 가정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할 주식시장의 반응은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떠나려고 했는데 다시 증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식시장이 이러니 난 떠날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 빼고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분들 거의 지금 고객 예탁금만 증가한 게 지금 4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순매수 한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기 전에 난 떠날란다. 한몫 잡고 떠날란다. 이랬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슬금슬금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요. 뭐 주식시장이 좀 찌글찌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제 바로 코앞이잖아요. 임박하다 보니 먼저 떠나시는 분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요 효과는 제가 추정하기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탈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 정기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작년 연말 그때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2년 증시 봄 이후에 호랑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 수급의 큰 변수로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주식 양도세,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된다면 뭐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한 2년 또는 수년간 유예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결정이 확정된다면 주식시장을 왜 굳이 떠나야 돼? 올해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하반기에 떠날 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게 기억나시냐? 2년 전에. 또 2년 전입니다. 그때 추석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청원을 통해서 원래 2021년이었나? 2020년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 난리 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죠. 그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쟁 국민청원도 막 하시고 그리고 여론도 막 일으키셔가지고 요거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10억 원으로 이제 하향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요, 2013년 연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 2년마다 하향되어 왔다가 지금 현재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 연말 이전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 이게 아마 100억이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0억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적어 놨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50억, 40억, 2015년 25억, 20억, 2017년에 15억, 2019년에 10억.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는데 이게 쭉 올라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요게 레벨 다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13년부터 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스몰캡 지수들의 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 2년마다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하반기에는 주가 지수보다 스몰캡 지수, 소형업종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가 뒤처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연말 정도 되면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대형주에도 쏟아집니다만 소형주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래 대금이 얇기 때문에 저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냥 땅돌 맞는 겁니다. 얘 왜 이래? 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억울한 주식시장 하락이 연말에 나타났었고 작년에도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3년 이후 이게 언제까지였더라? 2020년까지였나? 예. 아마 일정 기간 동안에 소형업종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 예, 코스닥 지수의 상대 수익률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한 건데요. 확실히 하반기 때, 이거 한눈에 보더라도 하반기 때 좀 몸살을 앓는다.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만약에 최종 결정 난다 한다면, 예, 잠재적인 증시의 부담, 올해 하반기부터 닥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담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이제 되기만 하면, 증시 떠나려고 했던 자금들이 일단 스테이. 예, 일단 도망가려 했던 자금들이 일단 스테이. 예, 요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된다? 그러면요, 연말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스몰캡 몸살 알았잖아요. 요게, 경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또 한편으로는 연말 연초에 그 배당락 지나고 아싸, 예, 좋은 종목을 저가에 스몰캡을 사서 연초에 판다, 이러한 전략들이 뭔가 좀 이제 기회가 적어지게 될 수 있죠. 아마 요 정책들, 앞서 언급드린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됐든 폐지가 됐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이 됐든, 요거는 이제 정책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에 이제 취임하시잖아요. 취임하시게 되면 이제 여소야대 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될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뉴스를 계속 조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한 번 정도씩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성공투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 정치적인 해석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